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중에서 두 개는 플러스, 다운은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어제 하락폭에 비하면 어제 나스닥은 4.9인가요? 거의 5%가 가까이 빠졌었거든요. 지금 하루 움직임을 놓고 보면 눈치 보기 장세를 한 것 같아요. 보시면 움직임이. 그래서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라고 보입니다. 섹터로 놓고 보면 섹터도 그렇게 크게 반등세가 떨어진 거에 비해서 전날 반등 탄력이 약하기 때문에 눈치 보기는 좀 더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것 같고, 주목할 만한 점은 단기적이지만 채권 수익률이 연이틀 세차게 빠졌습니다. 빠졌거든요. 이게 채권 수익률이 빠진다는 얘기는 채권 쪽으로 투자 매입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수익률하고 가격은 반대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 누군가 채권을 매집하러 들어왔다는 뜻이죠. 가격이 올랐다는 뜻은. 주식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면 이거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강해진다라고 하는 뉘앙스거든요. 이게 추세적이면 이제 위험한 거죠. 이게 지금 추세적이면 위험한 건데 지금 상황이 꼭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거냐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장기 패턴으로 놓고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원자재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석유 가격이 급락가 가장 주된 이유는 밑에 보면은 뉴스 보도에 나오듯이 경제에 대한 걱정거리 때문에 1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99달러대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패턴을 보면 지난번에 3월 8일 날 미국이 러시아 금수 조치를 때리면서 정점을 찍고 세차게 빨리, 그리고 그게 다시 하락해서 내려왔다가 그 뒤에는 그 정점을 뚫지 못하고 개걸음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오늘 상황, 어제 오늘 상황은 한동안 이렇게 며칠 동안 쌓아왔던 것, 며칠이 아니에요. 4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니까 거의 한 2주를 쌓아왔던 가격을 한 이틀 만에 다 말아먹고, 3일이네요. 3일 만에 다 말아먹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석유 선물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겠죠. 유럽의 주요 네덜란드 가스 가격도 세차게 한번 3월 달에 난리를 친 이후에는 안정 국면을 거치고 있고, 다만 이제 미국 천연가스, 이 제가 석유라 그랬나요? 천연가스입니다. 천연가스, 미국의 천연가스 움직임만 이제 미국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 부분까지가 좀 안정화되면 제가 보기에는 석유 가격에 대한 부분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은 정점을 이미 치고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에 대한 가격이 최악의 상황을 지나서 추가적인 최악의 상황을 만들지를 않을 거라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최악의 상황이 지나서 추가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오픈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게 되면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라든가 QT의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원자재 가격 내려간 것도 있고, 주식시장의 흔들림도 그렇게 반등도 그렇게 세지 않고, 채권 가격은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고, 이런 점으로 놓고 보면 아직 변동성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달러 인덱스는 계속 103달러대에서 그 추가적으로 강한 탄력을 보면서 위로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차게 103달러로 올라온 뒤에는 옆으로 이제 개걸음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유럽이 한 7월 달쯤에 긴축으로 터닝할 것 같고, 일본은 아직 그런 조짐을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점진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기준금리 인상에 불이 붙기 시작할 거니까 달러 인덱스가 혼자만 나홀로 밑방향으로 올라가는 거는 일단 계속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정점 언저리에 거진다 온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일정 부분 더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정점 수준까지는 거진다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추가 상승률이 있긴 하지만 그 강도는 그렇게 세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심리 지수들을 좀 보면 이게 오늘 나온 거거든요. 오늘 나왔는데 미국의 이제 그 스몰 비즈니스 쪽에 최악의 상황으로 더 이상 떨어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 IBD TIPP 경제 심리수는 이 방향성은 아직 타진하기 좀 모호하고 요번 달에는 안 나왔지만 이 두 개는 이제 어제 나왔는데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것 중에서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는 급등했었거든요. 4월 말에 4월 29일 날 나온 거. 그리고 미시건 심리지수 중에 이제 기대지수 이거는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대지수를 보면 얘도 급등했었습니다. 4월 29일자에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포드 얘는 4월 26일 날 나왔거든요. 얘도 아랫방향으로 떨어지는 건 중단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심리지수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지역에서 나온 심리지표가 양단으로 나눠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요거는 JW 현재 상황에 대한 심리지수인데 이 부분은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행, 보험사,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대기업들 이 기업들에 있는 그 금융 분석가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심리 현재 상황은 이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냐면 350명의 독일의 그 기관 투자자들하고 애널리스트들 이 생각하는 심리지수는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관점에서 놓고 볼 때는 아직까지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바닥을 찍고 호전되고 있는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경제지표 전체 다 5월 3일 날 나온 거거든요. 유럽에. 그래서 비즈니스하고 컨슈머 서베이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경제에 대한 현재 심리지수는 굉장히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왔고 아직 이 빨간 고용이거든요. 고용 부분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산업, 서비스, 리테일, 그다음에 건축, 그다음에 그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소비자 심리지수는 아래로 세차게 아예 내려 꽂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심리지수는 아직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3개월 동안, 이거는 향후 3개월 나오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리테일, 소매 판매 쪽에서 상당히 아래로 밑으로 내려왔는데 잘 버티고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보시면. 산업 분야도 향후 3개월에 대해서는 밑으로 세차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서비스 업종은 요 파란 건데 여기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경제를 돌리는데 축으로 지금 현재 부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직전 2년과 다른 여름, 봄, 여름, 가을을 맞는 거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서비스 쪽에서 어느 정도의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가장 큰 축일 거예요. 제조업 쪽에서는 가격 인상 압력이 계속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그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죠. 가격을 여기 보면 가격 인상 이거 나오죠. 판매 가격 기대치 향후 3개월 동안 계속 가격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 부분은 일정 부분 실적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에서도 가격 압력은 있긴 하겠지만 억눌렸던 부분들이 풀려나면서 그것이 어느 정도 경제를 돌리는데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투자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금리 하나 자체만 놓고 그거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이게 장기 차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10년 국채 수익률이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이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셌던
70년대, 60년대 이때를 보면 인플레이션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채권 수익률하고 맞물려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채권 수익률의 움직임은 사실 금리 움직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금리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금 수요에 대한 움직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과 자금 수요가 상호 이제 맞물려서 작동하는 게 금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를 놓고 보면 금리가 높다? 과연 높은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가 해볼 만해요. 왜 해볼 만하냐면 물가 상승률 입장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지금 높다고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혹은 2000년대 이후에 우리가 보였던 수준에서 놓고 보면 2000년 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10년 채권 수익률의 수준은 높은 수준이 와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여기 와 있죠. 그 이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으로 놓고 보면 높은 수준은 아니고, 글로벌 금융위기 터진 이후로 놓고 보면 높은 수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있었던 인플레이션 압력은 지금의 인플레이션 압력하고는 뭐 차이가 크게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이 높은 거냐? 아니죠.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상황이 차트상에서 보이죠. 또 한 가지는 자금 수요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기 빨간색은 10년 만에서 2년 국채 수익률이고, 그러니까 스프레드죠.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이 10년 만에 3개월 스프레드예요. 이 두 가지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바닥점, 여기가 제로라인이죠. 제로라인에 붙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여기 보면 두 개 다 경기 수축 전에 제로점 밑으로 이제 붙는 현상을, 붙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이건 뭐냐면 장기하고 단기 스프레드가 거의 없다거나 역전됐다는 뜻이거든요. 장단기 스프레드가 상당히 붙어서 거의 없거나 역전됐다는 의미는 신용 팽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단기 쪽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중장기 대출로 이자 마진을 보는 은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장단기 금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대출을 하면 역마진이 난다는 뜻이거든요. 역전이 되게 되면 역마진이 나겠죠. 스프레드가 거의 없으면 먹을 게 없다는 뜻이고,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금 여기 10년 마이너스 2년 스프레드는 역마진이 났다가 마이너스로 찍었다 다시 플러스로 터닝해 있는 상황이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 스프레드는 아예 마이너스로 근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역마진이 날 구조는 아직은 아니다. 양쪽 다 역마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은행에서 대출해 줄 여력은 존재한다. 일단 조건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은행이 대출해 주려고 하는 의사만 있다면 신용 팽창은 가능하다.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레이 달리오의 신용 팽창과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유튜브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레이 달리오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안에 내용이 들어가 보면 경제가 신용 팽창과 수축으로 반복된다는 걸 결과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이 신용 팽창과 수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은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패턴을 놓고 보면 아직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거나 그런 패턴, 스프레드가 그렇게 줄어든 게 양쪽 2년하고 3개월 다 양쪽 측면에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아직 신용 팽창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은행이 신용 팽창만 하면 됩니다. 그럼 경기 사이클이 갑자기 수축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계속 보면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게 미국의 대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하거나 느슨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느슨하다는 얘기는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타이트하게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대출이 나갈 수 있는 여력을 좀 줄이게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타이트해지는 겁니다. 아래에 있으면 느슨해지는 거고. 근데 최근 패턴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타이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적으로 쭉 좀 일정 부분 긴 시간 동안 느슨해지는데, 지금은 이 느슨한 강도가 상당히 짧게 내려왔다가 짧게 올라가고 있어요. 반등세가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좀 확대해 볼까요? 최근 1년치를 놓고 보면 이 빨간색은 거의 중립점에 왔어요. 이 빨간색은 뭐냐면 요겁니다. 그러니까 스몰, 소기업의 상업
기업하고 산업, 서비스업하고 제조업 있죠. 그쪽에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이트한 거하고 느슨한 거의 중앙점이니까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쪽, 그러니까 타이트하다고 말하는 쪽 반, 느슨하다고 말하는 쪽 반이니까 아직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중립 지역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요 그 바로 밑에 있는 파란색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거든요. 걔는 그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상대적으로 크레딧 카드나 여기 제일 밑에 있는 게 크레딧 카드입니다. 이거는 오토런이고 이 두 개 다는 소비자금융 쪽에 아무래도 많겠죠. 그런 쪽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은행의 대출 태도가 신용 팽창을 억제할 만큼의 상황으로는 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이제 이건 채권 수익률 얘기하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단순히 높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경기가 수축할 거예요. 투자할 대상은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시각이고요. 채권의 수익률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제로 대출을 해줄 수 있냐 신용팽창 기관인 은행이 추가적으로 계속 대출이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느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이제 은행 대출에 대한 부분을 보려면 그는 상당히 스프레드를 쳐다봐야 되고 그거 이외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을 봄으로써 신용팽창이 아직까지는 계속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하는데 일단 금리 지표를 쓰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지표가 높다는 게 단순히 과거 추세만 보고 높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반영되는 그런 금리 상황을 같이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도이치방크에서는 10년 국채 수익률이 5%까지도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보시면 이 시기,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IT 버블 붕괴 이후에 보시면 이게 5%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이때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는 일정 부분 상단에 있었거든요. 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있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내려오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게 이번 경기 확장 사이클에서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과거 IT 버블 이전에 있었던 이 시기 90년대에 있었던 물가 상승률 압력 시기하고 거의 맞닿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5%라고 말하는 10년 국채 수익률의 목표 타겟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간단히 하면 단순히 그냥 높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좀 편협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아직 눈치 보기를 해야 될 때가 남아 있는 것 같고 시장 상황은 지금 혼재돼서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위험 회피 현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고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꽂은 주식이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눈치 보기 상황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이 끝났다고 확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가 상승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나오는 거 보고 시장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표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의 교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